전혀 공급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가격이 오른 상태로 공급은 되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올랐지만 겨우 구할 수 있는 정도. 그 4배까지 뛰었어요. 절단솜도 4배까지 뛰었다는데 그거 약간 BTS 왔을 적에 호텔방 취소하고 비싸게 다시 파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재기를 안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다 하고 있는데 나만 뚝딱 떨어져가지고 영업을 못한 사태가 벌어지면 쿠팡으로 딱딱딱 하면 끝이야. 우리 집 앞이야.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네. 그러면은 쿠팡이나 아니면 의약품 도매 사이트에서 이거를 원래 우리가 주문을 하거든요. 전혀 공급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가격이 오른 상태로 공급은 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병원들이 한 달치 정도의 재고는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똑딱 떨어져 갖고 못 쓰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가끔씩 많이 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비만 주사를 많이 하는 병원인데 10cc짜리 주사기는 못 구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도매상 몇 군데 알아보면 가격이 올랐지만 겨우 구할 수 있는 정도. 현재는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납타가 재료가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뭐 이런 걸 만들어내, 폴리자 붙는 석유 화학공업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재료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비닐 뭐 쓰레기 봉투도 뭐 잘 사재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직접 타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심리적 요인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사재기하는 것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일단은 해봐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중동산 원유의 공급이 되게 크대요. 석유는 북해산 브렌트유가 있고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있고 중동산 두바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쓰는 휘발유랑 경유 같은 그게 함량이 가장 높은 원유는 서부 텍사스 중진유래요. 그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질의 석유고, 그 다음이 북해산 브렌트유인데 북해산 브렌트유는 실제 원유 전 세계 생산량의 5%에서 1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왜 맨날 빅3로 언급이 되느냐? 그게 석유 선물 거래 시장에서 런던이랑 뉴욕이랑 선물 시장에서 주로 거래가 되는데 걔네가 기준 가격이 된대요. 북해산 브렌트유 대비 중동산 두바이유는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대. 그래갖고 얘네들보다 뭐 배럴당 1달러 적게 받아.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북해산 브렌트유보다 뭐 품질이 좋으니까 뭐 0.5달러 더 많이 받아.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언급이 되는 거지, 세계 시장에서의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대더라.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중동산 두바이유가 제일 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가져오기가 편하잖아요. 가깝고. 북해에서 가져올 거야 아니면은 텍사스에서 가져올 거야. 너무 멀잖아. 상대적으로 가깝고 전달이 용이한데 퀄리티가 떨어진대.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황이라든지 나프타 같은 원유를 제외한 이물질, 잔물질이 되게 많이 들어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정유사가 거기에 최적화된 정유 시설을 가지고 있대.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잘 못 만든대. 우리나라만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정유사 무슨 SK 정유, 뭐 쌍용 정유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그걸 특별히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순물이 많다 보니까 그 불순물을 뽑아내고 보니까 석유 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가 상당한 비중인 거지. 그래서 세컨더리로 우리나라의 석유 화학 공업이 엄청 많이 발달했대요. 그 상대적으로 싼 중동산 두바이유를 사와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결과적으로는 석유화학 공업을 발전시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중동이 막히면 서부 텍사스 중진유 미국 거 사오면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나라 정유시설이 서부 텍사스 중진유를 사다가 제대로 정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지. 다 바꿔야 된대.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대더라. 지금 기사 보니까 3월 말에 넣은 발주가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물량 확보할 수 없다.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지냐면 미리 주문 넣어놓은 거는 싼 가격에 주문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취소시켜버리고 비싸게 팔려는 건데 그거 약간 BTS 왔을 적에 호텔방 취소하고 비싸게 다시 파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4배까지 뛰었어. 절단솜도 4배까지 뛰었다는데 좀 상황을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물량을 구할 수 있어도 석 달 이상치 사놓기는 되게 부담돼요. 왜냐하면 석 달 후에 가격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물리잖아. 그것도 문제인 거거든. 그래서 나도 이제 불안한 마음에 확보 사재기를 안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다 하고 있는데 나만 똑딱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영업을 못한 사태가 벌어지면 서로 곤란해지니까 현재는 약간 심리적인 영향이 크지 않나, 실제 공급보다는. 우리나라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 너무 장기화되고 어느 순간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힘들어지겠죠. 지금 원은
두 달치 정도 확보되고 있는. 우리는 그 정도라고 봐야죠. 한 달치에서 조금 더. 근데 모든 품목이 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전 직원 물자 아껴 쓰기 캠페인 들어간 상태. 물자 아껴 쓰기 어. 솜도 이제 왕창 집어주던 거 이제 2장씩 집고. 옛날에 막 100원, 200원 막 이 정도였는데 의료는 올라버렸지. 줄인다고 또 막 줄여지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그러니까 내 말이, 만약에 나라에서 맨날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실제로 바뀌는 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는 안 바뀌어요. 실제로 바뀌는 건 가격이 시장에서 반응하지 절대로 뉴스에서 반응하지 않아요. 수액에 담기는 비닐백 역시 그게 석유화학으로 만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일부 의사들은 미리 주문을 넣어야 한다며 서두르고 있습니다. 뭐 서두른다고 한없이, 아까 얘기했지만 일정 수준 이상 재고를 가격이 오른다면, 수액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함부로 못 올려. 보험약가가 책정돼 있는 것들은 함부로 못 올려요. 우리나라의 시스템의 문제인데, 보험약가가 정해지면은 약가의 결정을 시장이 결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버리거든요. 그 대표적인 문제가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약인데 되게 싸거든요. 한 병에 요만큼이면 1,000얼마 이 정도 하는데 원가에 거의 못 미치는 거야. 또는 그 시설에서 다른 약을 만들면 그 제약사가 훨씬 큰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보면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잘 안 만드는 거야. 특정 기간에만 만들어. 그래서 그거 없어갖고 난리 난 적 한 번 있었고. 페니실린이 상품명이 마이신이에요. 우리가 마이신 했잖아요. 상품명이 진짜 마이신이라는 약이 있어요. 페니실린이거든요. 이거는 매독의 드러그 오브 초이스. 드러그 오브 초이스는 특효약, 제일 좋은 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선택적 약물이라는, 번역하면 직역하면 그런데 의미는 최고의 약이. 감기에 걸렸을 적에 뭐 드러그 오브 초이스는 뭐냐, 무슨 세균에 감염됐을 때 드러그 오브 초이스는 뭐냐. 근데 매독의 드러그 오브 초이스는 페니실린이라고 딱히 정해놨어요. 그 정도로 효과가 좋은데 나라에서 강제로 굉장히 싸게 책정을 해버리니까 그걸 생산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 퇴장 방지 약물이라고 지정을 해버려요. 강제로 생산하게 해. 강제로 생산하면 돈을 줘야 될 거예요. 나라에서 돈을 안 줘.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감수하고 그런 약을 계속 만들어야지 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미소몰이라든지 아니면 더 숍이라고 대웅제약에서 만든 그런 약도매 사이트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런 미소몰이나 더 숍이 진짜 영향력 있는 굉장히 큰 거였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버렸고 쿠팡에서도 많이 팔아요. 의료기기 같은 거. 요즘 도매상들이 쿠팡에 많이 입점을 돼가지고 엄청 많이 입점했어요. 그래서 딴 데다 없는데 나 쿠팡에 주문해갖고 주사기 잔뜩 샀어, 얼마 전에. 근데 그건 아무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쿠팡은? 의료기기는 아무나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전문 의약품을 아무나 못 사는 거지 의료기기는 아무나 살 수 있어요. 그 종합병원에 가면은 조그만한 의료기기 샵 있잖아. 혈압계, 온도계 다 의료기기잖아. 그런 거 살 수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지. 쿠팡은 최저가 시스템이 얘네가 아예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데가 사이트에서 만약에 오르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시스템이 있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항시 찾으면 그래도 가격이 올라. 근데 내가 쿠팡 이슈가 있었잖아. 개인정보 네, 이슈가. 근데 쿠팡을 써보니까 너무너무 편하게 돼 있어. 맞아. 그래서 다른 경쟁 업체들이 따라잡기 쉽지 않겠구나. 그 다음에 미국 투자자들이 그래봤자 한국 사람도 쿠팡 쓸 거라고 왜 그렇게 자신했는지가 확 와닿았어요. 다른 걸 갔더니 너무 로그인하고 막 눌러야 될 게 많은데 쿠팡은 딱딱딱 하면 끝이야. 우리 집 앞이야. 그 다음 제일 빨리 오고 너무 빨리 너무 오고. 많고. 그 마감하는 시간도 딱 12시 맞아. 전이잖아. 그래서 12시 전에 어제 밤늦게 급하게 주문한 게 있는데 그 한 12시 임박해서 사서 그런지 오늘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죄송합니다 뭐 알림 뜨면서 1000포인트 지금 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맞아, 그런 것도 잘해. 그래서 그 로저스 그 한국 쿠팡 대표 네. 그 아저씨가 좀 쇼하고 이런 게 약간 괘씸하기도 하고 약간 얄밉기도 하지만 그 쓰기가 편리한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더라. 이마트보다 쌀 때가 있어. 훨씬 식자재도. 많아. 훨씬 많고 그 반품 처리도 너무너무 빠르고 합리적으로 돼 있어요. 내가 쿠팡이 편리하다는 얘기지 내가 쿠팡에 주식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내가. 옛날에 돈을 너무 많이 날린 적이 있어갖고 주식 투자는 절대 안 해요. 근데 한 6, 7년 전에 우리 아들한테 100만 원어치씩 삼성이랑 하이닉스를 사준 게 있어요. 100만 원어치 얼마 안 되지. 근데 그게 지금 800만 원인가 돼 있어요. 그때 뭐 대장주만 샀어. 조금씩. 지금 800만 원인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수익률로 치면 나쁘지 않은 우리 아들이 엄청난 거죠. 와. 그런 상태. 아 그럼 원장님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없어요. 삼전 없고 쬐끔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봤을 때 112만 1,000원 이때였어요. 근데 오늘 113만 이때예요. 주식 투자 공부하고 분석해서 투자해야 성공적인 투자인 것 같습니다. 도로 열심히 땀 흘려 번 돈만큼 값진 게 없다는 거죠. 전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러 출근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 파이팅!